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더 이상 공부는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 차트의 신이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딱 하나만 가르쳐 줄 테니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평선 보는 법을 고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제일 강력합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면은 그냥 다른 것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추세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안에 파동과 에너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의 핵심도 결국 이평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평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두 번째 정배열, 역배열, 세 번째 변곡 패턴.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평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평선은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242평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평 종류는 단순히 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224이평이다 뭐 144일선이다 이상한 값을 설정해 놓고 되게 개미들 홀리는 사기꾼들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이평선은 이평선들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값을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에너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대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설정값을 쓰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랜빌의 매수매도 팔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법칙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202평선이에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200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디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놓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에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이랑 똑같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엘리어트랑 그랜빌이 합쳐지면은 이평선으로 파동을 볼 수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라고 하면은 매수를 생각을 하고 데드크로스라고 하면은 매도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골크가 나면은 주가에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반대죠. 그리고 60과 122평 골든크로스가 생기면은 또 주가가 조정을 주죠. 그 다음 120과 242평의 골든크로스가 생기면은 또 주가가 조정을 줍니다. 각각 인접한 이동평균선들 간에 골든크로스가 생기면은 주가에 충격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데드크로스도 데크가 발생하면은 주가에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62평과 122평 인접한 이동평균선들 간에 데드크로스가 생기니까 하락하던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20과 62평의 데드크로스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반등을 하죠. 작은 이평들 간의 데드크로스일수록 더 작게 반등하고 큰 놈일수록 더 크게 반등합니다. 120과 240 데드크로스에는 더 크게 반등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지점, 데드크로스 난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주가는 다시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죠. 그러면서 완전 역배열 상태가 만들어졌죠. 골든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을 주가가 하방 돌파하지 못하면은 계속 상승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배열, 역배열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정배열이면은 그냥 눌림목 줄 때마다 그냥 매수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럴 때 쉽게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냥 계속 매수, 눌림목 주면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역배열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럼 이쯤 되면은 아니 그래 정배열에 매수를 해야겠고 역배열 때 매도를 해야겠는 건 알겠다. 근데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게 아마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정배열은 상승 추세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죠. 이 추세가 전환되는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조건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외우시길 바랍니다. 캔들 쌍바닥이 발생하면은 하락하던 5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5이평선이 쌍바닥을 이렇게 큼직하게 그리면은 하락하던 22평이 이렇게 돌게 돼요. 12평이든 22평이든 관계없고 쌍바닥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하락하던 62평이 쭉 돌게 됩니다. 62평은 곧 추세선이고 이 패턴이 발생했을 때 추세가 전환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면에 쌍봉은 상승하던 놈을 꺾어버리겠죠. 실제로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락 변곡 패턴 중에 하나인데 쌍봉이죠. 한 개 봉우리 만들고 두 개 봉우리가 22평 밑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요게 5이평선이고 22평선이에요. 그럴 때 주가는 더 내려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점을 뚫을 때 이평선이 앞전 저점을 뚫을 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반면에 하락하던 5이평선이 쌍바닥을 찍는데 그게 22평 위에서 찍고 22평은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그럴 때 이 상승 흐름 다 무시한다고 해도 여기 횡보하는 흐름에서 매수를 해서
그만큼은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쓰리봉 쓰리바닥 패턴도 있어요. 오이평선이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까지 만들고, 이 두 번째 봉우리가 22평 위에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쭉 빠진 다음에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 때, 이때 제 아무리 좋은 모양이 나와도 상승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상승 변곡 패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62평, 22평, 52평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62평이 추세선이라 그랬죠.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52평과 22평이 무슨 짓을 하는가. 22평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면서 점점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52평선은 여기서 또 쌍봉, 쌍바닥, 쌍봉, 쌍바닥 만들려고 하다가 쌍봉, 꺾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상승 변곡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62평이 추세선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도는 순간에, 추세가 전환되는 순간에 22평은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52평선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모습을 실제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22평, 빨간색이 22평선이에요. 2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돌리는 게 어디죠? 52평선에 한 개, 두 개, 세 번째 바닥. 다음으로 22평이 쭉 돕니다. 그리고 62평이 쭉 꺾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 52평선이 한 개, 두 개, 세 개의 봉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위치를 보겠습니다. 22평이 쭉 돌고 그 안에서 52평선이 이렇게 22평을 돌파하지 못하죠. 52평선이 22평을 돌파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뚫고 세 번째 바닥에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22평 밑에서 쓰리바닥 만드는 것보다 22평 위에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52평선이 22평을 뚫어야 한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22평이 크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요. 그 사이에 52평선이 쓰리바닥 만들고 올라갔다가 또 쓰리바닥 만들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62평은 추세를 전환을 합니다. 이 이동평균선 보는 법을 보조지표랑 연계하면은 더 세밀한 파동에너지 분석이 가능해져요. 이 방법은 제가 배운 지식들을 나만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귀중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영상에 무료로 공개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제가 트레이더 생활 계속 이어갔으면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 트레이더들이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내 시간이랑 비용을 들여서 얻은 노하우를 왜 굳이 공개하냐고 의아해하긴 했지만 제가 하는 이 행동이 분명 모두한테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부디 잘 익히셔가지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는 보조지표랑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연계해서 완벽에 가까운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과 다음 영상이 파동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영상이 될 거예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